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9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바티칸으로부터 교황 방문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약 90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의 이번 방문은 35년 만에 인도네시아를 찾는 세 번째 교황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과거 1970년과 1989년에는 성바오로 6세 교황과 성요한 바오로 2세가 각각 방문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초 2020년 9월에 예정되었던 방문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황은 인도네시아 방문 전 이웃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황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강론을 건너뛰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부활성야 미사를 집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중국을 방문한 후 일본을 방문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중국과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대화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순방을 진행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 동진 국방부 장과 만났으며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이루어졌지만 당선자인 만큼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일본은 각각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과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과의 관계 강화는 인도네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과 니켈 재련소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과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서부 자바주 보고로에 위치한 군부대 탄약 창고에서 연속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로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총 31채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목격자들은 주황색 화염과 거대한 연기구름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과 큰 폭발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진을 느낀 것처럼 거리로 대피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군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에 진화 작업을 시작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탄약을 보관하던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탄약의 화학물질이 불안정하여 작은 마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폭발로 인해 탄약 일부가 외부로 흩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수상한 물체를 만지지 말고 군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보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광산 기업인 안탐이 올해 니켈 광석의 생산 및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탐은 올해 니켈 광석 2,058만 톤을 생산하고 이 중 1,875만 톤을 수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 60% 증가한 수치이며 불안정한 니켈 시장 속에서도 현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안탐은 니켈 광석을 주요 매출원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작년 니켈 광석 매출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약 7,08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니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탐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량 국가로 글로벌 니켈 매장량의 약 2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편 니켈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게임 퍼블리셔에게 현지 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 잠재 고객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조치로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정책 준수와 게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세무엘 아브라니 판게라판 국장은 현지 법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게임 퍼블리셔와 연령 구분의 부적절한 게임에 대해 제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법적 등록을 위한 기술적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잠재 고객은 2.7억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 시장은 대부분 해외 게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안은 해외 게임 퍼블리셔들이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회사와 제휴하여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해외 게임사의 인도네시아 시장 철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유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CNS가 시나르마스 그룹과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양사는 지난 27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설립될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의 기업 및 공공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컨설팅, 구축, 운영 및 클라우드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G CNS는 해당 분야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제공하며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1938년 설립된 시나르마스 그룹은 에너지, 인프라, 통신, 금융,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나르마스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르바란 연휴를 맞이하여 오는 4월 6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 운행 규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홀짝제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중인 4월 7일과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없는 날 행사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홀짝제 단속이나 교통단속 카메라의 영상 촬영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르바란 연휴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한편 자카르타 경찰청은 연휴 기간 동안의 귀성객을 위한 교통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